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프로축구 선수는 언제 은퇴를 선언할까요? 갑자기 큰 부상을 당했을 때, 자신의 한계가 느껴졌을 때, 자신을 찾는 팀이 없을 때, 선수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각각의 이유로 은퇴를 선언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은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네. 최근에 히든풋볼에서 제가 말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이야기를 생각 없이 그냥 뱉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나이 드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수 칠 때 떠나고자 하는 위대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니 크로스입니다. 토니 크로스가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번 시즌까지 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즉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토니 크로스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독일 대표팀에 복귀했잖아요. 자국에서 열리는 유로 2024에서 독일 대표팀을 우승시키고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아름답게 선수 생활을 마감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1, 2년은 더 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토니 크로스의 이번 시즌 활약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니 크로스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최정상에 있을 때 은퇴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클럽은 레알 마드리드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토니 크로스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토니 크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깊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토니 크로스가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14년 7월 17일 레알 마드리드 입단식은 내 인생을 바꾼 날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에서의 새로운 삶이 10년이 지난 지금 유로를 마지막으로 끝낸다. 동시에 이 결정은 현역 축구 선수로서의 내 경력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내 마지막 클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은퇴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은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순간에 은퇴를 결정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결국 토니 크로스는 이번 시즌 놀라운 활약을 펼치면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이 순간 은퇴를 선언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라든가 독일 대표팀 팬들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죠. 토니 크로스가 보여준 퍼포먼스 그 자체가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토니 크로스의 플레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토니 크로스의 플레이를 볼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전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토니 크로스는 지금 이 순간도 최정상에 있습니다. 올 시즌 공식 46경기에서 한 골 9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올 시즌 평균 패스 성공률이 95%나 돼요. 3066회 패스를 시도해서 2912회 성공을 시켰거든요. 여기다가 유럽 제1의 프로그레시브 패스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전진 패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앞으로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진 패스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데 은퇴를 선언하다니 아쉬울 수밖에 없죠. 2016년 이후 유럽 선수들 중에서 최다 패스를 기록한 선수도 토니 크로스입니다. 25,532회의 패스를 시도해가지고 23,910회의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93.65%죠. 사실 토니 크로스의 패스 기록에 대해서 자잘하게 나열할 이유는 없어요. 누구나 토니 크로스의 플레이, 패스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잖아요. 사실 토니 크로스가 17년 동안 보여준 이 퍼포먼스, 패스는 팬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니 크로스의 플레이 자체가 상대 선수에게 교훈을 준다고 해서 교수님이라는 별칭을 주어준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토니 크로스는 정말 17년 동안 명강의를 펼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통상 기록을 본다면은 공식 751경기에서 73골, 165도움을 했어요. 6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을 했고 1시즌 레버쿠젠의 임대돼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10년을 활약하게 되는 거죠. 레버쿠젠에서 공식 48경기, 10골, 13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돼서 뛰었는데 놀라운 활약을 펼쳤죠. 2009-2010 시즌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2007년 17살의 나이에 데뷔를 하면서
레버쿠젠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활약이 너무나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에서 공식 205경기 24골 49도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4년 사실 저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트래블을 달성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계속해서 우승의 역사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공식 463경기 출전해서 28골 9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외국인 출전 기록 5위 기록을 갖게 됐어요.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도 아쉬움을 표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토니 크로스하고 1년 재계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토니 크로스가 은퇴를 선언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페레스 회장도 토니 크로스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했죠. 그는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며 이곳은 항상 그의 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니 크로스의 개인 기록을 보면 매우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우승 기록이죠. 토니 크로스가 17시즌 동안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6시즌 활약하는 동안도 우승 트로피를 많이 들어올렸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10시즌 동안 활약하면서도 우승 트로피를 굉장히 많이 수집했죠. 바이에른 뮌헨에서 분데스리가 우승 3회, 포칼 우승 3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를 기록했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라리가 우승 4회, 코파델레이 우승 1회, 스페르코파 우승 4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를 기록했습니다. 정말로 놀랍죠. 사실 토니 크로스는 들 수 있는 우승 트로피는 거의 다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5번이나 했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트래블을 달성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챔피언스리그 3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여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대표팀에서 월드컵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죠. 토니 크로스에게 남은 우승 트로피는 유로 우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니 크로스가 대표팀 은퇴했다가 돌아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니 크로스가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해야지 결정한 그 시기가 바로 대표팀 복귀 시기하고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토니 크로스가 유로 우승 트로피가 없고 독일 대표팀이 유로 96 우승 이후에 유로에서 우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니 크로스는 이번 시즌 끝나면서 은퇴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유로 우승까지 계획 안에 넣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팀에 복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우승 횟수 얘기했는데 아직 얘기 안 한 우승 트로피들이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유로 2024는 자국에서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승 트로피를 더 획득하고 은퇴를 하게 될지 아니면 자신의 커리어의 우승 트로피는 지금 이 기록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유로 2024가 끝나는 순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의 경우 토니 크로스가 유로 2024 독일 대표팀에게 우승을 선사한다면 토니 크로스는 발롱도르 후보로 부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했죠. 스페르코파 우승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는 아쉽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16강에 머물렀지만 우승 트로피를 벌써 2개나 들어 올렸고요. 여기다가 유로 2024에서 독일 대표팀이 우승을 한다면 토니 크로스는 강력한 수상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가 우승한다면 주드 벨링엄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후보는 또 비니시우스이기도 합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통해 더블을 달성하고 유로도 우승한다면 왜 안 되겠는가? 토니 크로스가 발롱도르를 수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제자를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 멘트죠. 2018년 루카 모드리치가 크로아티아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준우승하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서 발롱도르를 수상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니 크로스의 발롱도르 수상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토니 크로스는 그럼 은퇴한다면 어떻게 지낼까요? 일단 토니 크로스는 스페인과 독일을 오가면서 지낼 것 같아요. 문도 데포르티보의 기사에 따르면 토니 크로스가 현재 마드리드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기 때문에 마드리드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와 독일의 어린 선수들을 위한 축구학교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소년 축구에 열정이 있고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토니 크로스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장담하긴 어렵죠.
토니 크로스가 유소년 축구에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유소년 지도자로 변신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진 않고요. 그리고 프로팀의 감독으로서 데뷔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사업가로 변신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진 않죠. 토니 크로스는 다 어울려. 일단 지적여 보이고요. 축구 외에서도 다재다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니 크로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응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토니 크로스가 떠나갑니다. 솔직히 토니 크로스,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엄청난 역사를 썼죠. 저는 아직도 크카모 조합이 떠오릅니다. 카세미로가 메뉴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모드리치도 이제 은퇴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고, 토니 크로스는 은퇴를 선언했지만 크카모 조합은 라리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그런 미드필드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니 크로스가 미드필더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면서 발베르데, 추아메니, 카마빈가 이런 젊은 미드필더하고 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니시우스나 주드 벨링엄하고의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토니 크로스가 은퇴한다고 하니까 또 한 명의 전설이 탄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토니 크로스에 대해서는 현역으로 뛰고 있었으니까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레전드로 남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토니 크로스의 은퇴, 뭔가 시원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더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정말 복잡합니다, 마음이. 여하튼 토니 크로스 수고하셨습니다.